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삼성전자 내년 1분기 바닥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 이 하모니 관심주죠. 그 중에 이제, 5G인 이제 RF텍, 그리고 RFHIC, 이제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진단 시간 갖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죠.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순환매 양상 같아요. 거기에 대한 전략. 그리고 바이오주, 오늘 HLB 매지온이 크게 하락하면서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은 이어졌지만요. 최근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한올 바이오파마라든지 레고쿰 바이오는 그래도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언급해드렸던 이 셀트린이라든지 NK맥스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이에요. 이 OTT 관련주인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어저께 단기 관심주로 언급을 해드렸던 폐기물 관련주죠. 코엔텍 등 나머지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바닥론에 따른 리포트죠.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실적이 내년 1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 삼성전자의 내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망치죠. 한 6조 5천억 정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보다 한 5.2% 증가할 걸로 본다라는 내용이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좋아진다는 내용이죠. 예, 올해 4분기, 지금 4분기 진행되고 있는데 4분기는 전분기 대비해서 좀 나빠요. 6조 6천억 정도. 우리가 3분기에 7조 6천억 됐고 작년에 4분기는 한 10조 8천억 나왔죠. 한 38% 정도 감소할 걸로 보죠. 그래서 4분기까지는 조금 실적이 부진하지만은 내년서부터 상당히 좋아질 거다. 그 배경에는 반도체 가격이 내년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 안에 가격이 회복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죠. 그 내용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오후 방송을 통해서 뭐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언급을 해 드렸어요. 과거 동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지금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중국에서 전체 핸드폰 부분이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됐는데 이번에 5G 스마트폰은 한 20%대 회복했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난 3분기 시장 점유율이 한 6.7% 나오면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좋아지고 돼서 반도체 저점을 지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들 갤럭시 폴더를 포함한 5G 스마트폰이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다 해서 이 양축이 이 실적을 이끌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5G 통신 장비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필두로 해서 지금 일본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된다 해서 실적은 내년에 좋아진다라는 내용과 또 전체 기업 실적도 내년에는 반등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올해 4분기부터 코스피 기업 실적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반도체 부분에 대해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년 국내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최소 2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달성할 거다. 그래서 실적이 이 상장이 내년부터 지난번에 한번 리포트에서는 한 26% 정도 올해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그랬죠. 한 260개 기업들이요. 그런 관점에서 주가도 동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제 MSCI 이제 지수 조정이 있죠. 27일부터요. 이제 거기에 따른 자금이 어디서는 뭐 한 2조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 나온 이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예,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한 5,100억 가량으로 이탈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고 있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어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이제 우리 하모니 관심주죠. 이제 전략주, 기대주, 바닥주, 그래서 단기주에서 4개로 분류해서 5종목씩 총 20종목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하모니 관심주를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매일같이 뉴스 특징적 분석을 해드리면서 거기에서 좀 마음에 드는 그런 관심 종목에 넣어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많죠. 오늘도 보면은 이제 실리콘웍스라든지 오전 방송을 통해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차트 완성도라든지 또 재료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수급 사항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 후보군에 넣었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오면은 바로 이 하모닉 관심주에 포함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좀 보이시겠지만요. 삼성전자라든지 RFS,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 11개 종목이 될 거예요. 이제 요런 종목들은 이제 이미 우리가 타이밍을 노려볼 그런 시기가 와서 언급을 해 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지만은 아직 우리가 원하는 조정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타이밍을 노려보자라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파란색 종목은 한번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에 왔던지 아니면은 손절을 쳐야 되는 가격대든지 왔을 때 교체 매매를 하겠다라는 신호로 파란색 부분을 했죠. 지금 그 두 종목은 대한항공하고 SKC 코오롱 PI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단기 종목으로 새롭게 코엘텍, 우리가 이제 이 하모니 관심주 딱 일주일 됐어요. 지난 12일서부터 실시했으니까요. 이제 한 두 종목 정도 교체 매매했죠. 한올바이오 파마를 매도해서 이 RF텍 쪽으로 갔었고요. 그리고 어저께 옵트론텍 뭐 단기적으로 뭐 한 20% 넘게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코엔텍으로 교체 매매했는데 한번 그 종목들 한번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 방송한 지 제가 한 6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 내가 한 6분 정도 들었는데,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참 열심히 한다, 그런 생각이 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증권 강좌 안내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한 12월 달서부터는 증권 강좌를 총 20부로 나눠서요, 진행할 예정인데, 아마 이제 1부서는 인사말 투자 원칙, 뭐 주식 입문, 그리고 이제 증권 투자 실패 원인과 성공 철학, 그리고 주가의 일대기, 그리고 이제 기초서부터 봉 차트 해석 기법 1, 2, 3, 이동 평균선 1, 2, 3, 그리고 이제 추세 패턴 1, 2, 3, 그리고 이제 거래량 해석 기법, 그리고 이제 지지 저항 목표치 분석 기법, 그리고 이제 갭 분석 기법, 이제 장세 판단, 종목 선정하는 방법, 타이밍 포착법 1, 2. 아마 제가 이 방송을 조금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가 조정의 모습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은 매수하지 않는다. 그 종목이 더 추가적으로 확산이 될 것 같으면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보고 결정하자 하죠. 그게 타이밍 포착법이에요. 나중에 1, 2, 두 가지, 두 번으로 나눠서 언급을 해 드릴 텐데 다음 달서부터 증권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하모니 관심 종목에 있는 진단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이제 이 OTT 관련주죠. 스튜디오 드래곤, 그렇죠? 지난주죠. 디즈니 플러스가 미국에서 출시가 됐어요. 한 1000만 명이 가입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디즈니 플러스가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 디즈니 플러스가 내년에는 이 아시아 쪽에도 진출을 한다 그러죠. 애플도 아마 이 다음 달 12월 연말에는 또 이제 출시가 된다 그러고, 그죠? 이미 이 국내에서는 이제 통신 3사하고 그리고 저기 공중파 3사가 합작한 이제 웨이브가 출시가 됐고, 요새 아마 광고 많이 나올 거예요. 티빙이라고. 그것도 이제 이 CJ하고 JTBC하고 또 합작해서 또 아마 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자, 그러면 OTT 어차피 이건 판매명이니까 이 망을 통해서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제작하는 업체가 수혜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가 이 한류 바람으로 불면서요, 아시아에서 뭐 최고의 인기가 크죠. 거의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뭐 디즈니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는 실적이 좋아진다 해서 우리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죠. 요 주제입니다. 이무기였던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 용이 되어 승천할까라는 그 주제로 나왔었죠. 뭐 내용 보면 드라마 아스타 연대기 있죠. 그게 아마 올 상반기에 했을 거예요. 시청률 부진 등 각종 악재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최근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애플 TV, 그리고 이제 HBO 맥스 등 글로벌 OTT 출범 소식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에게 수혜가 될 거란 얘기죠. 영화 제작이라든지 드라마 제작이 연간 25편 수준인데 내년에는 한 40편까지 확대를 한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크게 호전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도 쭉 보면 뭐 이제 영업이익도 올해보다 75% 증가 한 772억 정도가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오른쪽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실적이라든지 내년부터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내용인데,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주가의 움직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자, 오늘 한 1,600원, 그쵸? 상승한 79,200원. 자, 조정이 마무리되고 좀 상승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죠. 거래량도 어제보다 좀 증가해서 85,000주. 뭐, 평균 결혈량보다는 좀 미흡하지만은, 뭐, 주가도는 뭐 2% 소폭 상승에 그쳤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그러니까, 조그만 거래량의 조그만 상승폭이다. 그쵸? 그럼 내일은 좀 거래량이 좀 증가, 뭐 한 20만 주 이상, 30만 주 나오면서 최근 고점인 8만원을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 해서, 뭐 내일 뭐 만약에 또 거래가 크게 늘지 않고 뭐 주가가 조금 빠진다 해도 큰 흐름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내년에 이 콘택트 부분에서 가장 선도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짧은 매매보다는 조금 긴 흐름으로 보자 해서, 뭐 나중에 한 10만원 가서, 그쵸? 뭐 그 정도 가서 한번 매도를 할까 그때 가서 고민을 해야지, 뭐 지금 조금 오르고 빠지고는 개의치 말자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급상 보면은 뭐 개인들이 한 4,000주 샀네요. 외국인이 한 13,000주 팔고 기관이 9,000주. 뭐 큰 변화는 없다. 거래량도 큰 변화 없고 주가도 소폭 상승에 그치고, 그쵸? 하지만 이제 조만간의 큰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슈화는 이미 되고 있다란요. 그런 말씀을 드린다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오히려 지금 매도를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밀리면은 좀 물량을 더 확보한다는 차원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어저께 우리가 단기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YNT 폐기물 업체가 4개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가장 세고 치고 나가는 것이 YNT, 그쵸? 그리고 이 KG ETS, 인선 ENT, 코엔텍. 자, 오늘 4개 종목 중에서 뭐 먼저 치고 간 YNT는 뭐 가장 셌고요. KG ETS도 한 3% 정도 올라가고, 인선 ENT도 한 1% 정도 올라갔죠? 근데 코엔텍만이 그냥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됐는데, 왜 우리가 이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단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 보죠? 핵심 상승 논리에서 폐기물 처리 수요 증가와 처리 시설 증설 제한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 수혜가 기대된다는 얘기죠. 하루 배출 폐기물이 43만 톤인데 그 중에 사업장 폐기물이 87%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내 처리 업체의 소각 시설 가동률이 92%로 폐기물 처리 수급 불균형에 따른 처리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이 폐기물 처리 단가 상승이 2014년 8.8%에서 2017년 14.4%까지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 이 코엔텍 같은 경우는 이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로 울산에 위치해 있으며 폐기물 처리와 그리고 그러니까 스팀 생산 및 판매 사업을 경영을 하고 있다 그랬죠. 우수한 처리 시설과 기술로 고정적인 대형업체,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업체들이죠. 현대자동차, SK 등이 거래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YN텍에 대한 보고서는 어저께 나왔는데, 우리는 뭐 YN텍 이미 주가가 크게 떴으니까는 이제 코엔텍 말씀드렸는데, 한번 코엔텍 주가 움직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엔텍이요. 자, 오늘 50원 상승이 끝났죠. 자, 이 한번 위아래 긴 꼬리가 달았던 지난 11월 14일, 그쵸? 거기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거래량도 이날 72만 주. 오늘 거래량, 그쵸? 오늘 거래량이 18만 주죠? 거기에 비하면은 거래가 상당히 많았던 그런 날, 주가가 위아래 큰 꼬리.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이 1,750원, 저가가 9,660원, 한 1,000원 폭을 두고 갇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방향성이 움직임이 나올 텐데요. 결정이 날 텐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오늘 YN텍, 뭐 아까 인선 ENT, KG ETX 등이 크게 올라갔죠. 남들 갈 때 같이 좀 움직여 줘야 되는데 YN텍 오늘 8% 올랐어요. 그리고 KG ETS
자, KG ETS도 오늘 한 3.9% 거의 4% 정도. 그죠? 인선 ENT. 이도 한 1.8% 그죠? 상대적으로 코엔텍만 조금 못 움직이는데, 자, 이것이 조금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코엔텍 같은 경우에요. 뭐 다른 종목들이 치건 빠지건 크게 올라가건 하락하건 상관없이 이 종목이 못 올라가면은 한 번 정도는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남들 갈 때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실적 악재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물론요, 이 14일 날 수급적으로 봤을 때, 2월 14일에 수급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오히려 매도가 많았죠. 그동안 매수했던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안정감이 있어서 이 폐기물 처리 업체 4개 중에서 코엔텍을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탄력이 약화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불안하진 않지만은 남들 갈 때 못 간다. 그러면 그 많이 갔던 종목이 한번 꺾일 때 동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죠. 그죠? 이미 아까 말한 이 YN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담되는 가격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폐기물 업체들이 크게 올라가건 빠지건 상관없이 코엔텍이 내일 크게 못 두면은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 아니요. 그런 말씀. 어차피 단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치고 나오는 것이 상책이다는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진단도요. 내일 오전에 한번 다시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RFHIC죠. 무선통신 관련주예요. 5G 통신 장비 업체죠. 뭐 누누이 말씀드렸죠. 뭐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년에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 뭐 3분기는 좀 나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처음 방송을 듣는 이유에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영업 손실로 4억 정도 나왔죠.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55%로 3분기보다는 조금 호전되지만은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감소하죠. 한 25% 감소한다. 하지만 내년에는 실적이 무지 좋아진다고 보죠. 내년에 매출액이 한 2,800억이었어요. 올해 대비해서 한 150% 증가하고 또 후년에는 4,700억. 내년에 무지 150% 좋아진 상태에서 더 좋아진다는 얘기 한 66%. 그렇죠? 거기에 따른 수혜. 그리고 이제 RFHIC가 이 중국의 이 5G 상용에 따른 수요죠. 이 중국의 통신 장비의 5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이 화웨이인데 이 RFHIC가 거기에 화웨이와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제2 벤더로 수출을 하고 있죠. 올해 화웨이 쪽으로 한 450억 매출을 올렸는데 내년에는 1150억, 내후년에는 2000억까지 매출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삼성전자가 이미 일본에 기술 수출을 맺었죠. 거기에 따른 수혜, 그러니까는 삼성전자도 내년부터 이 RFHIC의 제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추가로 매출이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그러니까 RFHIC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주가는 최근에 상당히 탄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뭐 계속적으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이만 가격 조정은 마무리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 조정만 남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제 한 300원 뜨고 오늘은 한 400원 1.14% 하락했는데 크게 변동사항 없죠. 거래량도 17만 주, 그죠? 완전히 평균 거래량이 크게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고 주가도 큰 변동사항이 없고 또 수급적으로도요. 오늘 개인들이 한 9,700주 매수에 그쳤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한 19,000주 팔았는데 그렇죠? 기간이 한 7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의 바닥권이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당분간 이런 모습. 그러니까 작게는 뭐 한 3만, 뭐 지금 최근 저점 수준이 뭐 그러니까 3만 5천 원도 봐도 될 거예요. 3만 5천 원에서 4만 원에 갇힌 바닥권이다라는요. 박스권의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도 그냥 주가 움직임이 소폭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개의치 말고 RFHIC 우리가 지금 전략주에 들어가 있죠. 전략주는 길게 보자라 했어요. 예, 거기에 포함된 종목이니까 너무 하루하루 시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조금 긴 흐름으로 갖고 가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예요. 그렇죠?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뭐 회사 내용들 쭉 있죠, 지금요.
3분기 실적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화재로 인해서죠. 그리고 이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조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2020년 쪽에서는 조금 달라지죠. 어제도 2020년서부터 어제도 한번 보고서가 나왔는데 전기차 유럽에서 크게 확대한다 그러죠. 그 이유가 유럽에서 이산화탄소 규제를 시행해 연비 규제가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차 출시가 크게 증가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에코프로 비행제 포스코 케미칼의 공장을 크게 증설했어요. 그만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고 4분기 실적도 2차 전지들 크게 개선은 안 될 겁니다. 하지만은 내년서부터는 크게 좋아진다. 특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음극재, 양극재 두 가지를 다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죠. 에코프렘은 양극재만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 요 말씀들 계속 드려서 잘 아실 거고 한번 차트 모양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요. 자, 오늘 한 400원 떴죠, 그쵸? 5만원 밑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은 수급적인 사항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최근 3일 떴는데 3일 동안에 개인들이 5만 4천 주, 어제 거의 4만 주 가까이, 오늘도 한 5만 1천 주 정도 매도했죠. 그 물량 외국인 기관들이 다 걷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판단이면 일단 바닥은 확실하게 찍었다라는 인식은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는 아주 드물죠. 왜? 그동안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 이 외국인과 기관들,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많이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물량 개인들이 많이 바닥가 났는데 여기서 주가를 뭐 금방 7만 원으로 올려주면은 누가 이득입니까? 그동안 하락할 때 많이 매수한 개인들이 이득이겠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런 짓은 잘 안 하겠죠. 특별한 재료가, 큰 호재성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은요. 그러면은 주가는 좀 올랐다 뺐다 올랐다 뺐다 하면서 그동안 많이 판 물량을 다시 되사주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일단 수급도 개선되고 우리가 이 종목 처음 5만원 밑에서 말씀드릴 때 한 5만 4, 5천원 그죠? 봤을 때 자, 저기 언제 가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지금 또 주가가 또 한 3일 정도 뜨고 보니까는 또 그 정도는 또 쉽게 갈 것 같고 더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은 1차적으로 목표는 5만 5천원, 그러니까 120일 이동평균선을 정해놓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120일선이냐고? 주가가 크게 하락해서 주가가 제일 밑에 있고, 그다음에 단기 이동평균선이 있고, 중기 이동평균선이 있고,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역배열이라고 하죠, 그걸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을 받으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했어요. 자, 요번에 주가 조정 어디서 받았습니까? 60일 이동평균선 맞고 조정받은 거죠? 요번 이제 돌파해서 121선 맞고 조정이 전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5만 5천원 넘어가면은 아마 조금 조정은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시는 물량들 지금은 5만원 밑에서는 사야 되겠지만은 5만 5천원 넘어가서는 일부 물량을 축소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새로운 뉴스는 나온 건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이고요. 다음에는 포스코 케미칼이죠. 자, 포스코 케미칼은 또 상대적으로 또 강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 들으면 아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우리가 최선호주 2차 전지에서는 포스코 케미칼로 본다 그랬어요. 에코프롬은 나중에 이제 요번에 상승해서 조정받을 때 또 포스코 케미칼도 같이 조정을 받을 때 교체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번에 에코프로 BM을 뭐 5만 5천원, 6천원대 한번 팔았다가 조정을 받고 또 포스코 케미칼도 좀 올랐다 조정받을 때 포스코 케미칼로 한 종목으로 몰 예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900원 한 1.9% 떴네요. 그렇죠? 거래량 23만 주. 뭐 큰 변화는 없어요. 아까 에코프로 BM도 그렇죠? 평균 거래량보다 하야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거래량 갖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접어들었다 보기엔 좀 이른감이 있죠. 그렇죠? 단순히 바닥권에서 순환매 양상으로 조금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아직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왜? 또 4분기 실적도 크게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누가 4분기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면 미리 선취 차원에서 들어가겠지만은 그런 관점도 아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ES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화재도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에도 3번인가요? 4번 나왔죠? 물론 이제 그것이 주가에 반영은 크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닥은 쳤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계속 그런 화제건이라든지 악재가 쌓여 있으면은 주가는 본격적으로 큰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가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2차 전지는 당분간은 우리가 보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에코프롬 개인 기준으로 55,6천원, 포스코 케미칼 기준으로는 아마 요거는 한 121선 아마 돌파가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정리는 5만 뭐 한 3천원 정도 수준, 좀 많이 가면은 55,000원 수준까지도 뭐 조금 여력은 있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 내려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 바이오주에 지금 두 개 있죠. 셀트리온. 근데 셀트리온은 아직 가격을 정해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17만원, 18만원 때 한번 언급해서 20만원 넘어다 팔았다가 다시 매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안 나오죠. 그쵸? NKMX는 우리가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달라라고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요. 아직 움직임이 포착이 안 되는데 뭐 상승 논리를 보면요. 첨생법 통과로 내년 8월부터 본격적 시행, 기존 일본 중심 자가 면역세포 치료를 국내에서 가능으로 실질적인 실적 가시화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임상 진행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가 면역세포 치료제 최초로 미국 임상 진행 중으로 2020년 중 일상 결과 예상 국내에서도 키토로다 병용 임상 중으로 1-2 A상 그리고 멕시코에서 중증 건선 환자 대상 일상 진행 중으로 2020년 완료 예정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KMX요. 자, 가격 조정 충분히 받고 기간 조정도 벌써 지금 넉 달째 이어지고 있죠. 예, 한번 이제 치고 나갈 때가 됐는데 아주 상당히 좀 뜸을 들여요. 그렇죠? 일단 좀 기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 한 3, 4일 돼서 조금 답답한 국면은 있겠지만요.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루 이틀 크게 뜰 때 그러니까는 뭐 이것이 장중에 윗꼬리가 됐던 상관없이 한번 크게 뜰 때는 팔아도 지금처럼요. 계속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작아지고 있어요. 오늘도 고점이 0.94%, 그리고 저가가 1.14%. 그렇죠? 그러면 하루 종일 주가 변동폭이 2.3%밖에 안 주가 변동폭이 작다는 얘기는 거의 바닥권에서 어떠한 변곡점에서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만간에 한번 뭐 윗골에 달아준 한이 있더라도 한번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매도를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좀 더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금 현재 보초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뭐 길어봤자 뭐 다음 주 안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조금 더 갖고 계셔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 더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셀트리온, 어제도 셀트리온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오늘 한 3,000원 정도 하락했는데 자, 오늘은 주가는 하락했지만 수급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죠. 어제 500원 뜰 때 개인들이 한 300조 정도, 그러니까 뭐 그냥 사고 팔고 그냥 그 평균을 채게 했는데 오늘은 한 14,000조 팔았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어제까지는 타이밍을 그렇게 노려보지 않아도 되지만요. 이제 내일 한번 오전에 보면서 한번 매수 관점, 어차피 가격대 상으로는 빠질 만큼 빠졌다는 인식은 강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수급적인 상황에서 아직 개선이 없었는데 오늘 개선의 기미가 조금 엿보였다. 그러면 내일 오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같이 오전에 뉴스 특징적 분석 시간에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레고캠, 그렇죠? 자, 오늘 아까 말한 메지온이라든지 이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아니죠, HLB라든지 메지온이 크게 하락했는데도 그렇죠?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한번 잡아볼, 그죠?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죠. 그죠? 그리고 지난 9월과 10월 고점 부분이 있죠. 지금 가격대가 이 5만원 초반대가요. 그죠?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지지, 그러니까 다중 강력한 지지선이 이 5만원 초반대에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조정이 지금 한 열흘 가까이 받고 있는데 전혀 그동안에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둘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를 팔고요. 우리가 RF택으로 교체 매매를 했었죠. 자, 한번 팔고 오늘도 이 종목은 한 250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바이오 업종이 크게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크게 하락했는데 이 종목들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 그러니까 남들이 크게 대장주들이 크게 빠졌는데 안 빠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주인이 이 주가 하락을 방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이오주가 조금 업황이 좀 살아나면은 이런 종목들 누가 주가 관리를 잘해줬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 종목 일단은 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타이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요. 오늘 우리 이제 뉴스 특징주 아니라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들 오전에 한 종목들 빼고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크게 하락하거나 뭐 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